자동차 보험 몇 페이지냐면 156페이지예요. 우리 교육교재 156페이지. 156페이지 자동차 보험의 이해라고 나와 있고요. 먼저 정의 넘어가시고요. 2번에 자동차 보험의 특성 보실게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 거기 빨간색 칠해져 있는 부분들 한 번씩 다 보시고요. 거기 몇 번을 같이 볼 거냐면 3번 같이 볼 거예요. 2번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서 3번 사고 용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운영을 통한 사고 예방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할인할증제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고 예방 기능 동그라미 할게요. 이 할인할증제도는 사고 예방 기능을 하는 거지 문제의 지문에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예방 기능을 한다라는 것.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넘어가서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나온 부분 체크하시고 보실게요. 이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요 세 가지 책임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에서 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가번 볼게요. 가번 보시면 민사상의 책임 땡땡 옆에 보시면 민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민법 땡땡 옆에 보시면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빨간색 글씨 체크할게요. 불법행위 책임 땡땡 옆에 미주 짓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이게 무슨 책임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답은 민사상의 책임이에요. 민사상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민사상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사장님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내용 보시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용자는 사장님이라고 했고 사장님이 김기사, 피용자라고 해요. 김기사를 고용해서 김기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장님이 김기사를 대신해서 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심화학습 보시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 번째 점 볼게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대신 배상하고 나서 김기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상권 행사라는 거는 그거 체크하고 보실게요. 자, 옆으로 가서 2번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땡땡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체크하실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땡땡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민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특별법이다 해가지고 민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리 앞뒤 뒤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다라는 거. 우리가 운전자 책임이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운전자 책임이 아니고 운행자 책임. 운전자, 운행자 용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운행자 책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도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법의 면책 조건이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라고 틀리긴 해요. 과실 책임주의가 아니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다라는 거. 먼저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체크하시고요. 승객이 사망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거기 밑줄 칠게요. 승객 이외의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그래서 승객이 사망 부상한 경우하고 승객 이외의자가 사망 부상했을 경우에 면책 조건이 각기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승객 이외의자가 사망 부상했을 때 먼저 첫째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 둘째 동그라미 하시고 피해자 또는 그리고 그 밑에 줄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 동그라미 하시고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세 가지 체크하고 보시고요. 그 밑에 심화학습 볼게요. 심화학습 보시면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또 나와있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한다. 그 밑에 구분 옆으로 가서 민법 그리고 그 옆에 자배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배법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줄임말이에요. 자배법. 그래서 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다. 운행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책임의 형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또 다시 나와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진다라는 거 가해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배법상에 자동차 관련 주요 용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점 볼게요. 세 번째 점 보시면 자동차 보유자라고 나와 있죠. 자동차 보유자 땡땡 옆에 보시면 자동차 소유자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까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에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까지 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적용 문제 1번 볼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제도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피해자 보호하고 관련 없는 거 아까 뭐 체크해드렸어요? 할인, 할증 제도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 라고 나와있죠. 이건 무슨 책임이라고요? 민사상의 책임이다. 민사상.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형법이 아니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했죠. 민법의 특별법.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과실 책임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했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세 번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 운전자 책임이 아니고 운행자 책임이라고 했죠. 운행자.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라고 했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틀리는 질문. 그리고 요거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자동차 소유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소유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 사용자 책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 차 키를 몰래 훔쳐다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빠가 소유주잖아요. 보유자인데 아빠 운전 안 했죠. 그래도 아빠가 배상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형사상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형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 옛날에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거든요. 형법의 특별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고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점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 체크할게요. 반의사 불벌죄.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시면 보험가입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의무보험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임의보험 해서 종합보험 해가지고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의무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다면 보험가입의 특례를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반의사 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밑줄 쭉 치실게요. 반의사 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사망 체크하시고요.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런 것들 얘네들은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받는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밑에 심화학습 중상해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칸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위험에서 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이 입었을 때 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명에 대한 위험 바로 밑에 칸 보시면 불구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불치, 난치, 불구, 불치, 난치 이런 것들은 다 중상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서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조그만 글씨. 한시적인 후유장애,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정답은 한시 후유장애겠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12대 중과실 사고 요거 다 물결 표시해가지고 체크가 되어 있죠. 다 보셔야 돼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뭐가 있는지 체크하고 다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무면허 운전 볼게요. 무면허 운전 보시면 첫 번째 점.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점. 면허 정지, 취소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또한 무면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를 운행하는 것도 무면허. 그리고 네 번째 점.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답원에 보시면 행정상해 책임 나와 있는데 행정상해 책임은 범칙금이라든지 면허 정지, 취소 처분 받는 것을 행정상해 책임이라고 해요. 자, 옆으로 갈게요. 159페이지 적용문제 1번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는 사망,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거죠. 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에요. 속도 위반 10km 초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20km 초과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동차 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로만 짝지어진 것은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형사처벌하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거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라는 것. 12대 중과실 다시 한번 볼까요? 158페이지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158페이지 답원 위에 보시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나와있죠. 첫 번째 점 보시면 중앙선 침범한다라든지 그 옆에 속도 위반, 속도는 20km 초과했을 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그리고 그 옆에 주치운전, 음주운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물 복용 운전 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서 스쿨존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도 침범하는 사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계문발차 계문발차는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신호지시 위반했을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추월 방법 위반해서 앞지르기 방법 체크할게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동차에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해가지고 이 12대 중과실 눈에 익혀두세요. 다시 옆으로 가서 적용 문제 밑에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볼게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어 보험가입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책임 면제 아니라고 했죠. 사망, 뺑소니,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 뺑소니,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면허 운전 다 보상이 돼요. 대인배상 1, 2, 대물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시에 4번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